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수는 13만 명 정도고요. 한 팔로워 3,000명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10,000명씩은 늘었던 것 같아요. 직접 수입해서 소싱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체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도매를 받아서 그렇게 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수입하기에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다 팔릴지도 확실하지 않고 좀 불안하니까 그런 도매 업체를 찾아서 소싱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자체 제작은 그것도 아이템별로 다르고 또 어떤 거래처를 찾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량이면 단가가 정말 높고 단가가 낮으면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작하기 초기에는 힘들죠. 패브릭이나 목공방에서 의뢰할 수 있는 제품들이나 기계를 거치지 않고 손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소량이 가능한 편인 것 같아요. 유선상으로 문의하는 것보단 직접 가서 알아보는 게 좋고요. 인쇄거리라든지 간판거리 이런 거리들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쪽을 가셔서 아예 발품을 파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계약서를 딱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직접 미팅을 해서 이제 구두상으로 단가나 제품 컬러나 이런 걸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수량도 발주서를 그냥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이제 모답기를 맞춰서 제품이 도착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처음 뭔가 딱 틀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 제품들은 다 샘플링을 먼저 진행을 해요. 샘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 무료로 해주시는 데도 있고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업체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주 고객층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댁들 이런 위주였다면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모두가 그렇잖아요. 이제 20대 초중반부터 30대도 있고요. 연령층이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저만의 고객 관리 방법은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일부분만 보여드리거나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게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본품을 증정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거든요. 고객님들이 그 맞추는 과정이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출 때까지 답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좀 더 친숙하게 저희가 좀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쿠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쿠폰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고객님들이 전달에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은 이번 달에도 이제 쿠폰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구매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하거나 이러면 출시 기념 이벤트 해서 10% 정도 할인을 하거나 재입고 됐을 때 그때 또 잠깐 할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꾸준히 수요일 날 그 하루만 30% 이상 세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템에 따라서 판매량이 정말 높을 때도 있고 반응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막 효과 있는 이벤트는 없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해야지 고객님들이 여긴 수요일마다 할인하지 이 생각을 갖고 수요일마다 오실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수는 13만 명 정도고요. 2019년 7월부터인 것 같아요. 2년 됐죠? 한 팔로워 3,000명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부터는 10,000명씩, 한 달에 10,000명씩은 늘었던 것 같아요. 피드를 꾸준히 올리려고 해서 하루에 2번 이상은 올렸던 것 같고요. 사진 수도 웬만하면은 여러 장 올리는 것이 단일 사진보다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체류 시간이 길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노출이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영상도 넣고 그 사진도 여러 장 항상 배치하려고 하고요. 그 사진도 좀 좋아야 되지만 글을 적는 시간도 노출도에 좀 기여한다고 들었거든요. 미미하지만 게시글도 길게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해시태그 작성도 복사 붙여 넣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해야지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자연광을 추천드려요. 보정할 때도 이질감 없이 보정이 가능하고요. 자신이 없을 때는 배경을 그냥 흰색에 두고 제품 사진만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석함이나 조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테리어랑 어떤 식으로 매치를 해야 예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센치를 적어 놓는다고 해도 고객님들이 그거를 딱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가늠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내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찍는다든지 배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릇 같은 경우는 그릇이 좀 더 돋보이게 클로즈업해서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이 여러 가지일 때는 같이 한 번에 찍어주는 떼샷을 이용하시는 게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돈을 쓸 수 있으면 우선 인스타그램 광고 하기. 인스타그램은 키워드랑 그 연령대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은 광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비용에 따라서 노출되는 계정 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광고가 제일 이점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하기 때문에 효과는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단독 광고는 진행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소비자층에 맞춰서 광고를 띄워주는 방식의 아드리엘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당연히 해주고요. 구글에 나오는 배너 광고나 고객의 선호에 맞게 광고를 띄워주는 게 아드리엘이 하는 일이거든요. 금액 설정을 하면은 예산 소진할 때까지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는 조금의 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 제품 속에 내가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광고인 것 같아요. 저희가 범랑을 이제 수입을 하는데 범랑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제 매주 다른 제품을 보내드려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범랑을 정말 자주 쓰고 좋구나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게 하려고 서포터즈를 시작했어요. 이제 호감도가 조금 향상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다만 서포터즈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서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였을 때 그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건 소싱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해외 딜러랑 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이 이제 들어오는 시즌이면 뭐 선적 서류나 뭐 인보이스 뭐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이제 물류업체에 넘겨주고요. 이제 물류업체랑 연락을 하면서 통관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요. 이슈가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통관이 되게 지연이 돼요. 물류업체랑 엄청 연락을 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제품들이 다 도착하면은 수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맞게 들어왔는지 파손이나 이런 것도 다시 딜러랑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온라인 운영은 굉장히 힘들어요. 파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고 해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최대한 꼼꼼히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파손이 좀 많이 나서 저도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포장재나 이런 것도 이런 비용도 무시를 못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박스도 대량을 구입하면 단가가 많이 저렴한데 소량을 구입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잡아줘야 하는 비용에 들어가고요. 그릇이니까 완충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신문지를 처음에 이용해서 포장을 하다가 좀 좋은 질의 포장재를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은 친환경 소재의 종이 필팩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일화를 얘기해드리자면 이제 송장 번호가 똑같은데 2장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송장인데 2개의 패키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없어져도 찾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좀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항상 입고할 때도 바코드가 생성이 되고 출고할 때 바코드 찍으면은 재고가 이제 자동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발송 처리도 자동으로 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은 그런 실수를 많이 줄였고 그래서 저희 사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빙샵 창업하신다면 너무 똑같은 것만 가져오시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아이템, 나만의 제품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도전이다?
그 창업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나에게 창업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후원이 된다는 점에서 인터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를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